초조한 마음을 완독했습니다. 46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문장이 안 읽히거나 이해가 힘들어서 넘기기 어려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장수가 많아서 오래 걸린 책이었어요. 스파이크 특유의 질주하는 속도감이 여전한 소설이었고요. 주인공인 호프밀러와 케케스팔바, 에디트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 긴 책의 결말까지 이끕니다. 소설은 두 종류의 연민에 대해서 말하는데 중반 이후부터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돼요. 이렇게 줄도 많이 긋고 메모도 하면서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선의로 시작했던 일이 감당할 수 없이 커져버려요. 책임 없는 동정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드러나게 되죠. 사실 처음에는 호프밀러가 안쓰러운 느낌도 들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보이는 그의 나약함과 회피성 선택들에 화가 나더라고요. 반지를 끼고서도 발뺌을 하더니 전쟁으로 도피하는 모습이 조금 한심스러웠습니다. 진정한 연민을 갖는 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책임감 없는 가벼움의 무게감이 훨씬 고통스럽다고 느껴졌어요. 놀라운 상황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긴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이끌어간 스파이크의 설계력이 대단하고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페이지 수가 조금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책이고요. 스파이크를 아직 읽은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경험해보세요. 긴 글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단편집도 있으니까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들, 제가 서점에 갔다가 또 책을 사버렸는데요. 이게 제가 책을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안 산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민음사TV 12월 도서라서 사봤어요. 아직 안 읽은 거라서 이참에 읽고 영상도 보려고요. 심지어 시인의 시집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생애 한가운데는 전혜린 선생님의 번역이 궁금해서 샀습니다. 이 미디어의 지질학은 출간 직후로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두긴 했었는데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구매해봤어요. 머리 쓰고 싶은 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책에 욕심 부리는 게 저의 고치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일단 서점에 들르면 빈손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서점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책을 다 읽었습니다. 흉세의 책이고 얇은 단편집이에요. 비키 바움의 글을 이 책으로 처음 접했는데 무척 좋았습니다. 흉세를 통해서 처음 접하는 작가들이 꽤 있고 글이 만족스러워서 해외 문학을 탐험하고 싶은 분들께 괜찮은 시리즈입니다. 비키 바움 책은 찾아보니까 그랜드 호텔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목에 크리스마스가 들어가니까요. 크리스마스가 가득한 분위기를 기대하고 샀던 책이었는데요. 이 표제작이 실린 단편들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짧았어요. 사실 그래서 왜 이 단편이 표제가 되었을지 의문이긴 한데요. 크리스마스 특유의 복작복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특히 말리 고모가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들의 묘사가 좋았고요. 이야기는 전쟁과 합병으로 이전처럼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요. 그래도 말리 고모는 축제 음식으로 잉어를 구해오고 가족들이 그 잉어와 점점 정이 들면서 생긴 감정과 벌어지는 비극을 그린 소설입니다. 두 번째 단편인 길에는 옷장이 등장합니다. 새 옷장을 사고 싶은 가정주부의 삶과 노동을 그려요. 주인공에게 가난과 매몰된 현실은 감옥과 같이 느껴지는데요. 결국 부인은 옷장을 사고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출해 자유도 얻습니다. 그 모습은 비극적인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 단편인 굶주림은 망상증과 애정 결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주인공이 홍역에 걸린 주인집 아이를 대신 간호하게 돼요. 약혼자가 남긴 스컹크를 키우는데 이게 결말쯤에 가면 그 스컹크를 진짜로 약혼자가 줬는지도 의심스러워져요. 저는 특히 이 소설의 제목이 굶주림인 점이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깊은 외로움으로 굶주린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 단편인 백화점의 앞에는 츠바이크가 떠오르는 소설이었어요. 결말로 치달을 때의 긴장감과 속도감이 좋았습니다. 주인공 옆에는 17세의 소년 제아 수습공이에요. 백화점 진열장의 넥타이를 향한 탐욕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풍요 속에서 점점 타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잉어가 전쟁 전과 후의 다른 점을 보여준다면 이 단편에서는 자본주의 하층민과 부의 상징인 백화점이 대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제작이 실린 단편들 중에서는 가장 산뜻하고 위트 있는 분위기였고요. 각각의 단편들이 모두 밀도가 꽤 단단한 편이라서 즐겁게 읽었어요. 책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집의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렸던 시집이었어요. 읽고 나서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습니다. 겨울과 어울리는 제목이지만 여름에 대한 묘사도 좋아요. 목차는 영부에서 시작해서 오부까지 갔다가 다시 영부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산문이 있는데 저는 이 산문도 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이어지는 문장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대한 표현들은 바로 계절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시집이라서 취향은 더 타겠지만 마음에 드는 책을 또 한 권 발견하게 되어서 기쁜 독서였습니다. 완독했습니다. 원래는 미음자판이 아닌 다른 출판사 판본으로 오래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책이었어요. 마침 미음사TV에 이달의 도서인 걸 보고서 지금 읽은 타이밍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안 읽고 봐도 괜찮지만 감상에 공감하거나 다른 의견들도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소 빡빡하게 읽긴 했습니다. 표제작은 빌드업이 좋았어요. 사랑이 역시 최고입니다. 타인에게 상냥하자, 다정하자, 베풀자 이런 마음을 새삼 먹게 되었어요. 실린 단편들 중 가장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보 이반은 이솝우와 같은 소설이에요. 읽으면서 해리포터의 죽음의 성물 삼형제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 바보가 정말 바보일까? 궁금증이 들기도 했고 순수함과 베품, 성실한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홀스토메르는 말과 인간의 대비가 재미있는 단편이에요. 인간은 나의 것에 집착을 하지만 소유가 무의미하다고 말해요. 죽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말과 달리 마지막까지 치장해서 수고스럽게 묻히는 인간의 모습이 정말 하찮고 한심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단편들도 다 좋았지만 특히 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평범하게 행복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대체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평범한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니까요. 걷고 온 만큼의 땅을 준다는 이야기에 주인공 파움은 열심히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건 삶 아르신과 죽음입니다. 왜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를까? 끝없는 욕심이 인간의 본성일까? 인간에 대해 사유해 볼 수 있던 작품이었어요. 주인과 일꾼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죽음 직전에 각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주인은 일꾼을 두고 혼자 떠나려고 하지만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요. 결국 일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살아남은 일꾼 리기타의 삶이 여전한 고통으로 묘사되는 게 핵심입니다. 죽음으로 자유가 되는 모순된 상황이 먼저 읽었던 크리스마스 잉어에 실린 다른 단편과 같았어요. 마지막 단편 항아리 안료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매우 짧고 간결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책의 각주들이 전반적으로 러시아어에 대한 설명인 점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애칭이 많나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도 많아서 찾아봤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애칭이 상대방의 친밀도나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책 안에서 한 인물에 대한 애칭이 계속 바뀐다면 그 자체로 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한 거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혹시 선생님들도 제가 꼴 보기 싫을 땐 성성이나 숭숭 같은 애칭으로 부르실 건가요? 아마 저라면 그저 오타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즐겁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영상은 25년의 끝을 담았지만 어느새 26년 1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의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그걸 대부분 해내고 싶은 욕심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올해도 걱정이 많습니다. 12월은 전보다 쉬엄쉬엄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운동과 독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26년에도 놓지 않고 늘 곁에 두고 싶고요. 그 취미들이 작년보다 발전하고 깊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데 막상 실천 앞에서 무섭고 두렵기도 해요. 저는 1월 1일부터 가난한 밤의 산책과 5년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심삼일 100번이 목표였는데요. 아직 작심 15일 순항 중입니다. 발자크 깨기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상보다는 더 대장정이 들 듯해요. 내키시면 언제든 이 대장정이 무탈하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들러주세요. 선생님들 식사 잘 챙기시고 충분한 수면 잊지 마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